간헐적 단식으로 해독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만큼이나 실패했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일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들을 받아든 두 사람을 통해 최적의 간헐적 단식 방법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의 힘을 누구보다 믿는다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N 청기누설팀인데 황미순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지속적으로 실천 중이라는 황미순 씨. 약이 좀 많죠. 제가 네, 많아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당뇨 전 단계니까 백내장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테인도 먹고 뭐 관절 같은 데도 무리가 오고 그래서 관절약도 먹고 고지혈증에 뭐 간 수치도 안 좋다 그래서 오메가3 피가 안 맑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챙겨 먹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할 만큼 독소 가득한 혈액으로 고생했다는 황미순 씨. 백내장을 비롯한 각종 합병증이 찾아와 그녀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데 엄마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체질이 엄마랑 너무 똑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저도 막 미리서 챙겨 먹기도 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더 챙겨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먹다가 요즘에는 좀 이게 좋아지니까 뭐 두세 알 먹었던 거 하나씩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과거 73kg까지 나갔다는 황미순 씨.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며 3개월 만에 15kg 감량에 성공. 허리 둘레는 32인치에서 27인치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딱 맞던 바지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먹을 넣었다 빼도 될 정도로 많이 살이 빠졌어요. 뿐만 아니라 간헐적 단식으로 해독을 실시한 이후 혈압과 혈당까지 정상 수치를 꾸준히 유지 중이고 최근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까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혈압, 혈당, 간 수치 개선은 물론 15kg 감량에 도움을 준 간헐적 단식. 40대 때부터는 도전만 하루 이틀 했지 뭐 꾸준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요거는 좀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면 나한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지금 10시 넘었는데 이게 첫 식사신가요? 예, 첫 식사고 그냥 아침 10시가 저한테는 좀 맞아요. 그래서 16대 8로 아침 10시부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그냥 6시 이후에는 안 먹는 걸로 이제 정해놓고 먹고 있어요. 제가 밤에 좀 몇 번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밤에는 좀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낮 시간에 어차피 활동하니까 낮에 먹고 밤에는 안 먹는 걸로 이렇게 정하는 게 제일 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황미순 씨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식사를 진행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약 1년간 실천 중이었는데 첫 끼니는 샐러드와 고구마, 사과 등 각종 채소 위주로 섭취하고 있었다. 이분은 정말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요? 네. 진짜 해보셨어요? 네네네. 잘 맞으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간헐적 단식과 이전에 유행했었던 황제 다이어트를 섞어가지고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은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위주로 섭취를 했었는데요. 약간의 그 탄수화물은 채소로 섭취를 했는데 막걸리도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병행을 했고요. 그렇게 한 2~3달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끊으신 거예요?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계속했으면 제 몸이 지금 이러진 않았겠죠. 지금도 좋으신데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씩 허기가 확 밀려오는데 그 허기를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8시간 먹는 그 시간 외의 시간 먹다 보니까 단식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 리듬 맞추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3개월 정도 하다가
아우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이러면서 딱 중단을 했었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 해독은 물론 체중 감량에까지 성공한 황미순 씨와는 달리 간헐적 단식 때문에 심각한 건강 이상이 찾아왔다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게 저희 만삭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제 만삭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되게 충격 먹었던 게 남편 배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계속 포토샵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한번 수정이 들어간 건데 남편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수정으로 턱살도 뱃살도 이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진 보고 제가 이렇게까지 살이 쪘는지 정말 처음 알았고 턱도 뭐 거의 없고 배도 첫째 만삭인 와이프보다 더 나왔으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이제 살찌고 사진을 거의 안 찍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제가 충격 먹은 사진입니다. 결혼 후 갑자기 살이 찌며 건강까지 안 좋아져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다는 유정진 씨. 원래 항상 74에서 그 정도 유지하다가 결혼하고 한 20kg 쪄서 95까지 최고 몸무게가 도달한 적이 있었어요. 왼쪽 무릎도 많이 약해져서 아프고 지금 이제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도 생겼고요. 고지혈증이 요새 좀 높다고 진단받았고요. 또 이제 통풍 수치도 좀 있고요. 약간 건강 전체적으로 피 검사했을 때 이제 노란불 들어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래 출출하니까 먹는 거지. 살쪄 진짜 미치겠어. 밤늦은 시간 식사를 하는 모습 발견. 진짜 잘 먹었다. 2개월 전 태어난 둘째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바람에 오후 2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한 후 밤 10시 정도 야식 겸 늦은 저녁을 먹는 것으로 간헐적 단식을 진행 중이었다. 간헐적 단식을 한 지 벌써 7개월. 하지만 그의 몸무게는 92.5kg으로 여전히 비만이고 혈압은 143으로 위험 수준을 넘어선 데다 공복혈당 역시 113으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며 독소가 빠지질 않고 있었다. 최근엔 지방간까지 진단받으며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찾아왔다는데 똑같은 간헐적 단식이지만 성공과 실패로 나뉜 두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일까? 두 분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차이점이 확 느껴지는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 두 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16대 8로 똑같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찾은 두 사람의 그 차이점은 바로 식사 횟수거든요. 식사 횟수요? 네. 그건 저 생각 못 했는데요. 그러면 원장님은 다른 걸 찾으셨나 보네요. 다른 걸 봤는데.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16대 8 간헐적 단식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8시간 동안에는 아무 때나 아무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간헐적 단식으로 해독에 성공한 황미순 씨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안에 식사를 3회 내지 4회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 틈틈이 허기지지 않도록 건강 간식도 챙겨 드시더라고요. 근데 실패한 유정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끼나 2끼 정도만 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게 되면 너무 허기지니까 많은 양의 식사를 한꺼번에 막 폭식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 황미순 씨의 경우 8시간 동안 조금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며 허기를 달래고 있었지만 유정진 씨의 경우 하루 2끼에 몰아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단식으로 인해서 칼로리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위장이 비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생존 본능으로 어떻게든 음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때 위장에선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그렐린 호르몬은 뇌에다가 위가 비었으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식욕을 끌어올려서 나 음식 좀 넣어줘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몸은
식후 4시간 정도가 지나면요.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마무리가 되고 소장에서 왕성하게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5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허기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결국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3, 4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맞아요. 단식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는 그 폭식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독소를 해독하려고 했는데 독소가 쌓이기 쉬운 몸으로 다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정준 씨 같은 경우를 보면 딱 그 상태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면 혈당도 높으신데 긴 공복 시간으로 인해서 폭식이 계속되게 되면 당연히 혈액 독소인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대 8 간헐적 단식의 성공 포인트. 정해진 시간 안에 조금씩 자주 먹어라. 아까 원장님도 사례자 2분의 차이점 발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아, 원장님이 발견한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발견한 차이점은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는 시간? 그러고 보니 저녁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며 첫 식사 시간이 오전 10시였던 황미순 씨와 아침을 굶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하는 방법을 택해 오후 2시 이후 늦지막히 첫 식사를 시작한 유정준 씨.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최대 장점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식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침을 굶는 것과 저녁을 굶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하게 다이어트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저녁을 굶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의 목표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해독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해독을 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부분이 어딘가에 따라서 굶는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의 상태나 또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요즘 유행하는 비스포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허정원 한의사가 알려주는 질병 맞춤 간헐적 단식 시간은? 일단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저녁을 굶으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만성 피로가 좀 있는데 저는 저녁을 굶어야 하는 사람인데 거꾸로 아침에 굶었던 것 같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간 건강이 안 좋아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의 침입에 맞서는 장군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해독이 잘 되지 않고 피로가 풀리질 않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살펴보면 간이 체내에 축적된 독소를 해독하는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면 섭취한 음식물들을 여러 영양소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니까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실제 간헐적 단식으로 해독에 성공한 황미순 씨의 경우 간 건강이 나빠지며 만성 피로에 시달렸었는데, 저녁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한 후 간 건강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한다. 간 해독을 원한다면 오전 10시에 첫 식사를 시작, 늦어도 6시엔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 그럼 반대로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는 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하는 분들은 혈액 해독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혈액 해독을 원한다면 아침을 굶어야 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론이고 돌연사를 부르는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혈액 속 독소. 그런데 보통 아침을 굶으면 건강에 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혈액 해독을 위해 아침을 굶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몸이 배출을 강화하는 시간은 대략 새벽 3, 4시부터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인데요.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잠을 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혈액 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 건강이 안 좋거나 혈액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백태가 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일종의 독소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 시간에 다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액 속의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액 내에 있는 독소의 양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라면 아침은 거르고 점심부터 대략 한 12시 정도부터 식사를 시작해서 저녁 8시 전에 식사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 딱 8시간 단식. 그렇군요. 네. 예.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물은 수면을 취하는 밤 동안 영양분과 독소로 나뉘어 우리 몸에 저장되는데 다음날 오전을 공복으로 보내면 밤사이 비축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사용해 독소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고 또한 노폐물과 같은 독소 배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 혈액 해독을 원한다면 점심 12시에 첫 식사를 시작, 늦어도 8시엔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 16대 8 간헐적 단식의 성공 포인트. 간 해독을 원한다면 저녁을, 혈액 해독을 원한다면 아침을 굶어라. 최근 지방간 진단을 받으며 만성 피로가 쌓여 간의 독소 배출에 더 절실했던 유정진 씨. 하지만 그는 아침을 굶는 잘못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진행하고 있어 해독 효과를 보지 못했었는데 저녁을 굶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독에 돌입해보기로 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단식하고 비록 배는 고프지만 몸은 가벼우니까 얼른 숙면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적은 양의 식사를 4번 정도로 나눠서 진행해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을 배우고 싶었는데 확실히 시간을 정하고 실행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려 일주일 동안 살도 약 4kg 정도가 빠졌어요. 앞으로 꾸준히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병 맞춤형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혈당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에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 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간헐적 단식이 실패로 가는 경우는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의 섭취가 부족해서 면역력도 떨어진다거나 근육이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죠.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면 호르몬 결핍이 오게 되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대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당뇨 환자들은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